급기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하고 돌아오다가 본인의 지역구 공주로 돌연 거기서 내려서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무는 거부한 것이죠. 세 가지 질문을 저희가 던지려고 합니다. 전 친박과 비박,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갈라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이런 것이 결국 국민의당 등과 맞물리면서 대선 앞두고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세 번째는 이런 친박계 집단 행동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저희 YTN의 개건 해설위원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갑자기 공주 왜 집거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다가 여러 가지 고민했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가장 크게는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총선 민심 반영에서 협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가시적인 출발점이 됐던 지금 오늘 행사를 치렀습니다만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 행사에서의 기념국 지정 문제에 관해서 뭔가 변화된 답을 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안 주고 그대로 끝났는데 당 내부도 문제로 끝났어요. 지금 이제 원내 대표이면서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비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려면은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겠죠.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렇게 지금 당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정말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할 것인데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현재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추인을 받아 할지 정말 원내대표 자리까지 던지면서 뭔가 새로운 돌팔구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한번 보낼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기대했던 당 내부의 문제에다가 이번 20대 국회의 경우에는 정말로 일정대로 처음 이제 제대로 이제 6월달에 제대로 출발하는 그런 신기록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기대도 많았었는데 거기까지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고민의 끝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선택을 고민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게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화두는 협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집권당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제 전국에 무산이 되면서 결국은 친박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원내대표도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새누리당의 내분 문제가 아니라 20대 국회에 아주 커다란 암초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협치 거부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시면서 집권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자는 거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의 행동을 보면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의 극대화 그리고 적폐가 청산되는 게 아니라 적폐가 오히려 증폭됐단 말이죠. 어제 전국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은 진박 또는 친박에서 하는 이런 집단적 행동이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이 그동안 지향했었던 가치를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새누리당 집권당의 내홍이라는 걸 넘어서서 한국 정치 또 20대 국회가 나가는 방향성에서 엄청난 지금 큰 그 혼란 속에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거를 그냥 없던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이 정치가 결국은 복원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치 실종이고 정치 몰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 원장님께서. 그걸로 바로 고민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요. 원내대표 자리는 당장 좀 던지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요. 아마 저는 지금 당내 그들의 현상 유지를 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비대위 체제를 겪지 않고 조기 전당대회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당장 현상 유지를 하지만은 새누리당은 점차 그러다 보면 시약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 그 뉴스인 일부에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관련 여러 가지 길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국회가 자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가장 큰 규제가 뭐가 되고 있느냐? 오히려
뭔가 자유로운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 리더십과 친박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정치적 규제의 1차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 혹시 박근혜 대통령 듣고 계신다면 규제 기억 강조하시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규제는 뭐가 되고 있는가 한번 이 문제 돌아봤으면 주문하고 싶고요. 네. 정진석 원내대표 임명이 됐을 때 비교적 친박 문제에 대해 상당히 자유롭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쪽으로 넘나들기 때문에 언론들은 심지어 범친박으로 해석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럴 정도니까 이쪽 저쪽 안고 이제 당연히 갈 수 있는 사람인데요. 현 시점에서 만약에 아까 김태흠 의원 등이 비판하는 것처럼 친박의 일정 수가 참여하는 비대위원이 구성이 됐을 때 예.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당의 혁신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봤을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적어도 비대위원 구성은 비교적 비박으로 알려진 비판적인 지적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임명을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반박이 크게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전국위를 다시 열어서 한다는 것은 다시 친박들이 다시 협조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비대위원장 이 추인을 못 받은 것이니까 한 상태에서 원내대표적인 수행하는데 비대위원장이 구성이 안 되면은 원내대표가 지금 당 대표 역할을 대행하도록 돼 있죠. 당 대표 역할을 대행하면서 아마 빨리 지금 조기 전대를 가는 쪽으로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네. 대신 정진석 원내대표 선택 이전에 당 내부의 세력 간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증폭이 될지 또한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정진석 원내대표는 예상을 깨고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뭐 친박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번 내분 사태를 보면서 친박들이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가 굉장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2의 유승민 사태 파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들을 전부 다 비박으로 바꾸고 혁신위원장을 반박 인사를 쓰다 보니까 이것은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용어를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유승민 파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고요. 네. 또 나아가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결국 혁신위가 만들어지면 총선 책임론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박 마케팅 또 청와대 포함해서 친박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은 해법은 우리 김만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조기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당 대표가 예. 복당 문제를 포함해서 총선 책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혁신위원회를 다시 새로 뽑힌 당 대표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됐지. 이걸 다시 뭐 전국위를 소집하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상처가 크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 상황에서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것은 또 한마디로 보면 또 상당히 무책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정해진 룰에 따라서 조기전당대회를 통해서 빨리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이 내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것의 전제는 비박계가 지금 거기에 동의해서 조기 전당대회까지 그냥 간다는 것인데 이미 언사가 양아치 패거리 이런 단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갈라서 올 가능성, 분당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분당이라는 거 하고요. 네. 개별적으로 탈당하는 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분당이 되려면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그 분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확고한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인물이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그 탈당을 할 정도, 분당을 할 정도로 했을 때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물과 지역과 이슈가 없는데 어떻게 분당이 만들어집니까? 그거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한국 사회에서는요. 오히려 이제 뭐 안철수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탈당파 중에서 개혁의 정체성과 맞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별거 상태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분당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분당까지 가기에는 제가 아직까지 힘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예, 저 역시 또 집단적인 분당 형태로 가기는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개별 당내 의원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거의 분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라는 특수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 등등이 있어가지고 기존의 거대 정당의 프리미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선거 전은 더욱 어렵지만 이번에는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요. 예, 예. 당선자들의 경우에 이제 임기가 시작하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분은 자유스럽습니다. 대신 이제 나머지 또 하나의 정치적인 과제인 대선 행보에서 뭔가 자신들의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있을 것인가. 네. 이 점에서 마땅치 않다는 말이죠. 아마 내부적으로는 친박은 친박대로 비박은 비박대로 서로 상대적으로 나가기를 상대방이 나가주기를 기대할 겁니다. 마치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랬다시피요. 예, 예.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친박은 독직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갔을 때 친박끼리 모였다 했을 때 구심점이 생기기 어렵다. 친박에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예컨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 친박이 독자적으로 나갔다고 했을 때 그쪽으로 오겠습니까? 어디는 안 온단 말이죠. 그 점에는 독자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고 비박들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갈등이 어떻게 증폭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진석 원내대표의 전략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 했는데요. 당장 김용태 이제 혁신위원장 내정됐다고 오늘 본인이 철회를 했던 김용태 위원장이 오늘 내일쯤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기자회견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 내용 중에서 혹시 박근혜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할 가능성까지 이어진다면은 이게 내부에 이제 갈등이 증폭되면서 또 한 번 어느 방향으로 정리될 것인가 예.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자, 그러면 건너뛰어서 우선 3번 질문을 저희가 3개 질문 중에 그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사진 한 장 보여드렸는데 오늘 그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가는 기차 안에서 현기환 정무수석하고 정진석 그 원내대표가 앞뒷자리로 앉았는데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대화를 안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기환 정무수석의 이런 행동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어제 친박계의 행동에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어떻게? 뭐 이심전심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동의 핵심이라는 것은 총선 책임에 대한 문제와 유승민 의원에 대한 복당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곤란을 받았었다고 청와대가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원내 대표단을 구성할 때는 전혀 말이 없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는 친박 중심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리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결국은 비대위원과 특히 그 비대위원 중에서 뭐 이해운 의원을 포함해서 또 상당히 대통령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분들이 비대위원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김용태 의원으로 그 내정된 과정 속에서 아마 청와대와 전혀 조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다면 아마 혁신위원장으로 김용태 의원이 선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쾌감이 작용됐을 가능성도 크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친박에서 이거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조기에 빨리 이것을 매듭짓고 결국은 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내분을 막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이 뭐 청와대가 참여했냐 참여하지 않았냐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개별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 보여준 행태로 봐서는 어렵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친박들이 보이지 않게 자신들의 힘에 의한 정치를 통해서 위상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불안하고 절박하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초조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저는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네, 친박계에서 알아서 한 것이냐, 대통령 의중이 이럴 것이다. 네.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건 모종의 어떤 그 뭐 언질이건 뭔가 있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저도 확인은 못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요. 적어도 환경 조성 이상의 뭔가는 의중이 반영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김영진 교수께서 이제 이심전심 표현을 했었는데요. 상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지난번의 경우에 김무성 대표 처제일 때 청와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막아주는 게 최고위원회였었죠. 그런데 지금 이해운 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포함해가 비롯해가지고 비대위원 구성이 됐었는데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질 때까지는 비대위원들이 당 지도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비대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당 혁신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누리당에서 혁신, 쇄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총선 전이라면은 후보 공천을 통해서 후보 공천 전략을 통해서 쇄신의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총선이 끝난 시점에 무엇을 가지고 쇄신할 것인가?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당의 역할, 당청 관계 문제를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위에서 나오는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걸로 나올 것 같습니까? 되게 방향은 되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대위원이 구성됐을 때 친박에서는 앞으로의 혁신과 쇄신 논의가 당청 관계가 이제 초점에 올랐을 때 현재 비대위원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충분히 이런저런 거론이 됐을 걸로 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활용점정 비슷하게 이제 김용태 의원의 이제 혁신위원장 임명까지 돼가지고 최근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느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이런 방향을 반영하는 쪽으로 국정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면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셨을 것인데 최근까지 진행되는 상황 더구나 니물련 행정국에 대한 결정 상황까지 보면은 현재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현재 비대위원 구성 방향으로 이끌어진다면 차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대개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선이 가는 곳이 국민의당인데요. 그 전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연정 얘기를 했었고 안철수 대표는 뭐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는 의원 중에 우리랑 정체성이 맞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을 하니까 대선 앞두고 이것이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분의 견해 듣고 일단 싶습니다. 정계 개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체제를 변화시킬 때 정계 개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좋든 싫든 간에 이번에는 3당 체제로서 지금 맞이하게 되는데요. 개편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방향 아닙니까? 하나는 양당 체제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었겠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뭐 연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이런 아주 고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연합연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 조금 양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보니까 한 3-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새누리당의 일부가 나가서 국민의당과 결합을 하면서 가져오는 3당에 놓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반쪽이 쪄쳐나가서 국민의당과 연대를 해서 3당이 만들어지는 거가 있고요. 또 반대로 국민의당의 반이 쪼개나서 더 민주당으로 가서 만들어진 이 3당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에서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변수가 새누리당의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가 누구로 부상되느냐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뭐 지금 반기문 총장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반 총장이 꼭 뭐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굉장히 복잡한 예를 들어서 정계 개편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결국은 뭐 반기문 총장을 통해서 새로운 그 유형의 연대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보이지 않는 지역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계 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파고 들어가면은 어느 지역끼리 서로 연대하느냐 손잡느냐는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가장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을 한 사람들이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90년대 3당 합당, 97년 DJP 연대, 2000년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와 마찬가지로 딱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선에서 한 번도 해보진 정치 실험이 뭐냐면 영남과 호남의 결합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결합이 바로 영남과 호남의 결합인데 이것을 바로 안철수 의원이 제동을 건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얘기했다는 거는 뭐 새누리당 이중대로 전락할 수도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새누리당을 어떻게든 간에 압박을 해서 이 장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그냥 수면 아래로 들어가겠지만 저는 내년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분명한 것은 그중에 한 골은 나오게 될 텐데 2016년 12월 말 올해 말서부터 내년 초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의 방향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은 뭐 얘기를 해봤자 탁상공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 원장님. 일단 야당 내부에서 조금 재편의 가능성은 정당의 통합 아니고라도
의원들의 혹시 움직임이 조금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내년에 4월에 있을 재보선 과정에서 혹시 그 가능성은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주목했던 것은 이제 여당도 같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정계 개편을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그동안에 이제 언론 그런 주변 뒷얘기에서 안철수 의원이 새누리당과 결합한다면은 대선의 승산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아마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초기에 연정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왔던 것은 기존의 여야 구도가 아니라 다양한 이합 집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던 것 가지고요. 예. 있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성 문제까지 확산되니까 차단하려고 했던 것 같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오늘 5.18 36주년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과 같이 가는 협치의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대치 전선을 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정말 여야 관계로 사는 것 같고 대신 이제 아까 여당이 결합한 정당까지 움직이면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밖에서 남아있는 무소속 새누리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들 이런 의원들의 상대적으로 현 야권 계열이 합류할 가능성은 점차 좀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결국은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새누리당 내부가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고 계속 갈등이 증폭된다면은 심지어 있는 사람도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에서는 저는 개별적 의원들의 이합 집산을 통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우리 꼭 자, 하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시간을 늘릴 수는 없어서요. 그러시죠. 저도 궁금한 게 마술을 좀 늘려서 시간을 늘리는 앵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짚어야 될 것들이 하나 있고, 궁금한 있다면요. 것도 지금 예. 모든 사람들은 지금 새누리당 내에요. 대통령하고 반기문과 연대만 얘기를 하는데 예. 정반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반기문 총장하고 비박이 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거를 정진석, 사람들은 김용태 라인이 이번에 얼마든지 그 가능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새로운 연대는 지역 연대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특히 김무성 대표가 반기문 총장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조금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두 분을 다시 한번 모셔서 다음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